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은 의뢰를 받아왔었는데요. 바로 미래의 소노바는 왜 약한가? 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소노바는 어린 시절에 이미 슈퍼사이어인 2까지 변신이 가능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드래곤볼 슈퍼에 와서도요, 피콜로의 말을 빌리자면 손오공 베지터가 없다면 지구에서 가장 강한 전사는 바로 소노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노반은 슈퍼사이어인 1에서 멈춰있는 상태죠. 결과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소노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요, 기본적으로 트랭크스 스페셜 영상과요,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뒷부분에 있는 트랭크스 스페셜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 생각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뇌피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현재의 소노반과 미래의 소노반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미래의 소노반은 약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청 해야지. 정말로 현재의 소노반이 미래의 소노반보다 강하냐 강하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래의 소노반의 시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메크성에서 손오공이 프리저와 싸우고 슈퍼사이어인이 된 그 시점까지는 현재의 타임라인과 미래의 소노반의 타임라인의 내용은 똑같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그 이후에 프리저가 콜드 대왕과 함께 지구에 왔었을 때부터인데, 미래의 타임라인에서는 트랭크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기이므로 손오공이 프리저와 콜드 대왕을 처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현재와 미래 타임라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즉 이런 거죠. 미래의 타임라인에서는 손오공이 프리저와 콜드 대왕을 처치하고 모두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오공은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죽게 되고 모두들 슬퍼하지만 반년 후에는 더 슬퍼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남쪽 섬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인조인간 17호와 18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들을 악마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로 그들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인조인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제트전사들은 그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소노반 이외에 그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피콜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베지터, 야무치, 천진반, 크리린까지 차례대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차오즈 언급도 안 했어. 미래의 트랭크스의 말을 빌려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현재의 17호, 18호보다 미래의 17호, 18호 쪽이 약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미래에서는 트랭크스도 인조인간과 어떻게든 싸울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랭크스 스페셜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확실히 막판에는 트랭크스도 어느 정도는 인조인간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수준. 하지만 반대로 현재의 베지터는 미래의 베지터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트랭크스가 베지터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다니 하고 놀란 적이 있죠. 실제로 미래에서는 베지터가 인조인간들과 싸웠을 때 트랭크스는 분명 아기이기 때문에 베지터의 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작중에는 없었지만 미래의 트랭크스가 미래의 소노반에게 베지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들었다던가, 또는 소노반이나 자신이 슈퍼사이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조인간과 싸워봤기 때문에 아마 미래의 베지터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 게 아닐까도 싶고요. 또 하나 추측을 해보자면 미래의 베지터뿐만이 아니라 소노반도 지금 현재의 베지터보다는 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래의 이야기 이어갈게요. 인조인간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구는 점점 엉망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싸울 군대도 없다는 것을 보면요, 그동안 군대도 인조인간들을 공격한 것 같은데 군대가 모두 박살이 났다는 뜻이겠죠. 살아남은 소노바는 트랭크스의 스승이 되어 트랭크스를 단련시켜줍니다. 소노바는 트랭크스가 자신보다 강한 전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트랭크스를 빨리 슈퍼사이어인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무리였죠. 그리고 어느 날 인조인간들과 놀이동산에서 싸우게 되는데, 확실히 소노반이 17호 하나라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상대는 둘이었고 쓸데없이 싸움에 트랭크스가 껴드는 바람에 소노반은 트랭크스를 보호하려다가 팔 하나를 잃게 됩니다. 이게 소노반의 운명인 건지, 셀 게임에서 보면은 베지터를 구하려다가 소노반이 팔을 크게 부상당하는데요. 미래에서는 트랭크스를 구하려다가 팔 한쪽을 잃게 됩니다. 소노반은 이때 선두가 하나 있었는데, 소노반이 먹었으면 분명 좋았겠지만 소노반이 먹지 않고 이 마지막 남은 선두를 트랭크스에게 줘요. 이렇게 트랭크스와 소노반은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또 1년간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랭크스는 자신 때문에 소노반이 팔 한쪽을 잃었는데 여전히 슈퍼사이어인으로 변신 못하고 있죠. 마침 인조인간들이 날뛰기 시작을 했고, 소노반은 트랭크스를 기절시키고 죽을 각오로 인조인간들과 싸우러 가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도 베지터가 트랭크스를 기절시키고 마인부와 싸우러 가는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역시나 소노반은 죽었고, 죽은 소노반을 보고 드디어 트랭크스는 슈퍼 사이어인이 됩니다. 네? 아, 맞아요. 현재의 트랭크스는 꼬마일 때 슈퍼 사이어인이 됐는데, 미래의 트랭크스는 뭐가 문제인지 여러 명의 동료가 죽고 나서야 겨우 슈퍼 사이어인이 되었죠. 트랭크스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이 현재와 미래의 트랭크스, 이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고 계시죠? 바로 셀이 트랭크스를 무찌르고 타임머신을 가로챘던 그 미래입니다.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이 타임라인을 정리하면서 그때 트랭크스의 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셔서 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반이 죽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트랭크스도 이제 꽤나 성장을 했고요. 부르마는 타임머신을 완성하지만 트랭크스는 타임머신 따위 필요 없다면서, 트랭크스는 자신이 이제 엄청 강해졌다고 하면서 17호와 18호를 무찌르러 가게 됩니다. 겨우 살아남은 트랭크스는 손오공의 심장병 약을 가지고 과거로 가게 됩니다. 타임머신에는 호프,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적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트랭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로 오게 되어 프리저와 콜드 대왕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왜 미래의 소노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트랭크스 스페셜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소노반이 강해질 틈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소노반은 스승이 없습니다. 소노반은 혼자 강해져야 했습니다. 수련도 물론 혼자 했고요. 슈퍼사이어인이 된 손오공이 자신보다 훨씬 약한 피콜로에게 함께 수련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죠.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도 베지터는 혼자가 아닌 트랭크스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혼자보다는 확실히 둘이 수련하는 것이 효과적이 되고, 또한 수련이라는 게 단순히 강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구와 함께 수련을 했을 때는 자신이 몰랐던 기술도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전술을 알게 되며, 또한 팀으로서 싸우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겠죠. 소노반은 혼자였고, 솔직히 트랭크스 스페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노반과 트랭크스의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소노반은 그래도 나메크성이라도 다녀왔지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 트랭크스를 상대로 소노반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유도 됩니다. 트랭크스를 수련시켜주느라고 자신이 수련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트랭크스가 사이어인이고 또 베지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노반이 트랭크스는 자신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소노반의 미스였죠. 현재의 소노반을 보면 소노반의 잠재 능력 정말 엄청납니다. 세 번째, 소노반은 팔이 하나. 이것도 트랭크스를 구하려다 팔을 하나 잃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팔 하나로 두 명의 인조인간과 싸우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노반이 추가로 1년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해서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요, 소노반은 팔이 하나고 인조인간은 둘이므로 팔 4개를 상대하기에는 벅차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두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오반 자신이 먹고 하나는 트랭크스를 줬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반 개를 먹으면 소노반 팔이 재생되지 않았을 거고 또 트랭크스도 상당히 위독했기 때문에 반 개의 선두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도 싶었고요. 그리고 선두에 관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셔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다음 4번째, 미래에는 손오공이 없습니다. 손오공이 바보라고 욕을 많이 먹어도 사이어인의 변신에 관해서나 또 전술도 상당하죠. 베지터 역시도 전투만큼은 천재가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결국 손오공이 항상 한 걸음 앞서 나갔었죠. 손오공이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베지터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바빴습니다. 손오반이 물론 최초로 슈퍼사이어인2로 변신을 했지만 손오공은 손오반의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변신을 위한 충분한 훈련과 휴식을 손오공이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손오반을 가르쳤죠. 그럼 마지막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정신과 시간의 방입니다. 미래의 손오반은 이 정신과 시간의 방을 모릅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은 지구 중력의 10배이고 공기도 지구의 4분의 1 정도,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력 수련과 호흡 조절 수련이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현재의 손오반이 나메크성 이후에 지구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조인간 편에서 손오반의 활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별로 없어요. 힘이 그렇게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정신과 시간의 방에 손오공과 함께 들어가서 손오반은 어떻게 변했나요? 슈퍼사이어인 변신은 물론이고 분노만 충분하다면 슈퍼사이어인 2로도 변신할 수 있을 만한 힘까지 성장을 했었죠. 물론 미래의 손오반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오공의 부재부터 이유는 아주 복합적이고요. 그 중에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정리해 볼게요. 미래의 손오반은 포스가 엄청났고 드래곤볼의 많은 팬들이 미래의 손오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매우 좋아하는 미래의 손오반이고요. 그레이트 사이어맨으로 변신하는 손육반을 생각하면 한숨. 그래도 얼티밋 손오반부터 손오공의 도복을 입고 미래의 손오반의 모습이 조금 보였다고나 할까요? 미래의 손오반은 아쉽지만 더 강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랭크스를 돌보며 혼자 수련해서 강해져야 했기 때문에 싸움에 정신 나간 손오공이나 베지터처럼 한 번에 껑충 파워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의 손오반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손오반의 죽음이 있었기에 트랭크스는 슈퍼사이어인으로 변했고 또 그 트랭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타임라인으로 오게 되어서 손오공을 살렸고 그렇게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미래 트랭크스 타임라인에 등장한 자마스까지 처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미래의 손오반은 약했고 슈퍼사이어인 2로도 변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타임라인이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죠. 네? 미래 트랭크스 타임라인은 전황이 없애버려서 해피엔딩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여러 타임라인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던 자마스를 처리했잖아요. 무엇보다 트랭크스는 마일을 구했으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번 영상 조금 급하게 찍고 또 영상을 조금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미래의 트랭크스 편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이 계신다면 이련 장소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련 장소에 예전 영상 못 보신 게 있다면요,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